안녕하세요. 웹스토리노트입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장르로 추천 10편 골라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신입사원 김철수입니다. 거리를 밝히는 환한 빛만이 가득한 곳,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반가워하며 삼삼오어 이 밤을 즐기고 있는데, 하지만 거리의 어두운 한켠에서는 한 남자가 오늘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집에서는 와이프에게 이별을 당하며 쓸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눈을 뜬 곳은 집, 그리고 오래전 회사의 첫 출근 날. 믿을 수 없는 현실의 꿈인가 생각해보지만 과거로의 회귀. 그렇게 첫 직장으로 출근을 하며 지난 생 자신의 곁에 항상 있어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친을 만드는 먼지킨 삶을 사는 김철수의 이야기. 그림체도 좋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는 오피스물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조금 유명한 작품 상남자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광고판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주인공 한효연. 사장 취임식의 한 장면이 흘러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며 술에 취한 듯 옥상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이 남자. 한효연의 입사 동기이자 직위 권세중. 잠시 후 그곳에는 쓸쓸한 소주병만이. 그 시각 유연은 와이프와 사장 취임을 자축하고 있지만 와이프는 이별을 구하고 있다. 차가운 그녀의 말과 함께 울리는 전화벨 소리. 유연은 와이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데, 오직 성공만을 바라고 행동하는 그에게 이별을 전하고 그녀는 사라져간다. 드디어 사장으로서의 첫 출근. 그토록 원해왔던 그 순간, 유연의 선배였던 김영길이 찾아와 전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는 동기였던 권세중의 장례식으로 향한다. 사진만이 남은 그곳에서 지난날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다시 한번 원하는 걸 얻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위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길, 생각지 못했던 바에 들어가게 되고 심란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유연은 계속해서 술을 들이키는데, 그때 바텐더가 되돌릴 수 있다면 바꾸겠냐는 말을 하지만 그 이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눈을 뜬 곳은 회사 앞, 그리고 그의 옆을 지키는 건 어린 날의 동기 권세중. 오피스물 중에 탑이라 감히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회차도 많이 쌓였고 정말 볼만한 작품 강추합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골든 프린트입니다. 서울 달동네 그곳에 한 소녀와 소년이 꿈을 이야기한다. 우진과 수아. 우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고 싶다 말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다가온 수아의 아빠. 그는 우진의 꿈을 응원한다며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꿈을 잊지 않는다면 꼭 선물을 주겠다 한다. 30년 후의 우진. 그는 꿈을 잊지 않았지만 당장에 하는 일은 노가다 10장.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매일 능력 없이 백만 좋은 팀장에게 깨지기 일수. 거기다 하지도 않은 일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 절망의 시간을 보내며 멍하고 있던 그 순간, 나타난 황금색 반짝이는 버스. 그곳에서 30년 전 만났던 수아의 아빠를 보게 되고, 그를 따라가게 된 곳은 오래전 살던 달동네 그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 아저씨는 우진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의 꿈을 응원하며 20대의 저녁일로 회귀를 시켜준다. 이 작품은 솔직히 소설로 보시면 더 감동이에요. 웹툰은 조금 아쉽긴 한데 소재가 신선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에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1초입니다. 24세의 무직 호수. 소방관 시험 발표를 기다리는데 아직 발표가 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기뻐하는 호수. 그에겐 하나의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미래 예지. 세상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긴장하고 집중할 때는 어김없이 보인다. 어린 시절 화제의 그 순간 알게 된 능력. 소방관의 등장을 정확히 예지하고, 그렇게 그는 그 모습에 소방관을 꿈꾸게 된다. 소방학교 교육을 위해 가는 첫날, 설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동기를 만나게 되고, 하지만 그때 불안함과 느껴지는 미래 예지. 같은 버스에 탄 한 아저씨의 심정지 미래. 돌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겨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다. 온몸에 힘을 소진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렇게 다시 소방학교로 향한다. 소방학교 입교식. 대강당에서 호수와 원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렇게 그들은 새롭게 소방대원으로서의 시작을 구하는데, 내용은 보셨다시피 소방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항상 감사한 분들,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차있는 재미있는 웹툰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나와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미래를 보는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며 관등성명을 외치는 한 청년. 아직 군대물이 덜 빠진 백수. 그런 그에게 찐 오덕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오택규. 택규는 진우에게 잃어버렸던 반트코인 암호를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반트코인은 무려 135억이 되어 있었다. 그때 느껴지는 기시감. 갑자기 진우에게 황금색 독수리가 보이고, 독수리는 마운틴힐 파산을 예견한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반트코인을 정리하자마자 마운틴힐 서버가 다운되어 버리고 모든 계좌가 몽땅 털리는 기현상까지 발생한다. 이 황당한 사실에 진우는 자기에게 예지력이 생긴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군 시절의 강진우. 그곳에서 독수리를 처음 보게 되고, 그때도 독수리는 진우에게 포탄 폭발을 예견한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진우였지만 정말 포탄이 오발로 폭발하게 되고 죽을 위기를 넘긴다.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유쾌하면서도 부러운 그런 웹툰입니다. 소설로도 읽고 웹툰으로도 봤지만 술술 읽히는 재미진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1년차 말렌 매니저입니다. 한 아이의 장례식장. 미소의 영정사진과 유진의 눈물만이 흐르는 이 공간. 그렇게 그들을 보고 있는 매니저 정윤호. 그는 올해 36세의 탑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하지만 오늘도 말썽을 일으키는 연예인의 뒤치다꺼리 중이다. 매일 이어지는 업무 스트레스에 몸까지 안 좋은 상태. 그렇게 기자와 만나 기름칠을 하던 중 갑자기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 통증과 함께 피를 토하며 윤호는 길가에 쓰러진다. 다행히 병원에 실려와 검사를 받지만 그는 한 달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고, 그에게 전해진 이혼 서류.
그렇게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가고 죽어가던 그에게 찾아온 건 자신이 키운 연예인이 아닌 윤호가 배신했던 전 소속사 굴렁쇠 엔터 정실모 모임뿐. 그리고 죽기 직전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건 정유진, 자신의 첫 연예인. 그렇게 눈을 뜨니 보이는 건 처음 유진이를 만났던 그 시절. 윤호는 그렇게 과거로 돌아왔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인데 웹툰은 정말 그림체가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내용 자체는 재미있습니다. 연예계를 다룬 작품이라 추천해요. 7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운명을 보는 회사원입니다. 1996년의 경남 통영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 한중이 찾아온다. 그 집에는 한 여자와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중은 여인에게 친모가 맞는지 묻고 사실 여인은 친한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받아 키우고 있었다. 아이가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게 된 중은 여인에게 아이를 자신에게 맡길 것을 부탁한다. 그렇게 아이는 중을 따라 산으로 향하게 된다. 많은 시간이 흘러 영훈이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로의 첫발을 디딘다. 영훈은 강한 신기를 타고나 세상을 어지럽힐 정도의 위험이 있었지만 절에서 수양을 쌓으며 자신을 조절할 줄 알게 되고 점 대신 사주와 관상을 배우게 된다. 스님께 큰절을 하며 산을 내려오는 영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굉장한 능력이 아닌 사주와 관상만으로 풀어가는 그의 회사 생활이 신기하고 계속 읽게 되는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체도 정감 가고 특별한 소재가 땡기신다면 추천드립니다. 8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배우로서 살겠다입니다. 이곳은 부산 남항시장. 아들의 시험 점수표를 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하지만 아들은 점수를 고치고 생선 장사하시는 어머니를 항상 못마땅해 하고 자습서를 핑계로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낸다. 집에 가난함을 싫어하던 영국에게 어느 날 뉴스에서 본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은 그에게 동경을 심어주게 되고 그 길로 그는 연극영화과로 진로를 잡게 된다. 하지만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며 연기를 연습하고 항상 배고픔과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다. 매번 어머니께 오는 전화조차 무시했던 영국. 눈물로 후회를 하며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린다. 그리고 영국은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젊은 시절의 어머니. 이 소설은 참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소설 같아요. 이후 배우로서의 성장도 볼만하고요. 적극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9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입니다. 삼성그룹의 대표이사 전성국.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거기에 완벽한 이미지 메이킹까지. 그렇게 그는 왕자의 자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심장의 격통. 그렇게 그가 눈을 뜨니 보이는 건 어느 화목한 가족. 갑작스러운 현타에 화를 내보지만 귀엽기만 하다. 재벌 회장님에서 갑자기 아기가 되어버렸다. 보육원 출신의 엄마, 아빠. 가난한 집안은 기본. 완벽한 몸짱 몸매에서 3등신 짜리몽땅. 그렇게 아기 몸에 적응해가는 그때 갑작스러운 사고. 엄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부모와 가족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성국은 본인이 직접 이 집을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하게 된다. 처음엔 정말 재미있게 읽다. 후반부에 살짝 지루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작품은 로드 오브 머니입니다. 해군 특수부대를 제대하고 그가 추천받은 직장은 직영그룹 셋째 천중명의 비서 자리. 그렇게 그와의 악연이 시작된다. 갑질이란 갑질은 다하는 인성파탄난 천중명. 그는 참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마지막 비서 업무를 하기 위해 찾은 공장.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의심해보는데 사실은 천중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비서를 제거하기 위한 그의 음모였다. 그렇게 건달들과 마주하게 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감전사고까지. 불에 타는 듯 온몸이 찢어진 그는 마지막을 예감한다. 건달들과의 사투 속에서도 오로지 천중명 한 명만과 같이 죽기 위해 달려드는데 그렇게 같이 감전사하게 되지만 눈을 떠보니 같이 죽자고 달려들었던 천중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드는 여자들. 느와르 작품 중에서 손에 꼽히는 작품이라 생각해요. 재벌 3세와 몸이 바뀌고 진짜 재벌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작품. 재미있습니다. 간혹 액션도 있고요. 너무 도깨비가 어쩌니 하는 그것만 빼면 아주 괜찮은 작품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 장르 추천 10선을 소개해드렸어요. 이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제가 본 것 중에 추천해봅니다. 너무 유명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외모지상주의 같은 작품은 뺐어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해 맞으세요.